또 여기서 다나를 포함한 전자결제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는 쿠팡이 아니라 티몬 관련주들로 또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슈의 재구성 저희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김민수 대표님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티몬 상장 추진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의 주제잖아요. 네, 티몬 앵커님은 써보셨습니까? 티몬요? 당연히 써봤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네. 티몬, 위메프, 쿠팡 다 썼어요. 역시 쇼핑의 여왕이시군요. 네. 저는 티몬하고 위메프가 무슨 차이인지 몰라서 예, 사이트 보고 알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일단 지금은 압니다. 네. 그거 아는데 일단 티몬 하게 되면 약 한 2010년도 때 부근에 그때 이제 가장 유행했던 뭐 SNS 소셜 네, 맞아요. 이커머스 쪽의 대표적인 회사들이었죠. 사실 그때는 무언가 물품을 싸게 사기보다는 네. 뭐 미용실 쿠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동네에 있는 데 싸게 갈 수 있는 쿠폰들이 많았어요. 그게 쿠폰 쿠팡. 네. 거기서 나왔죠? 네. 티몬은 티켓 몬스터. 네. 좀 꼰대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티몬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1위였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빛이 발했죠. 왜 그랬을까요? 쿠팡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오히려 좀 많이 밀렸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티몬도 어떤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같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리도 쿠팡처럼 따라가겠다. 하지만 나스닥은 미국은 못 가도 한국에 상장하겠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장 전에 보면 지분 투자가 이제 지분의 분산 요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기 시작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한 3,050억 정도 유상증자를 완료해서 컨소시엄이 PSA 컨소시엄이 2,500억 그리고 또 최대 주주를 KKR이나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500억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산 요건이 완료가 됐다고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관사가 미래에셋 대우죠. 그래서 이제 연내 IPO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관련주들이 살짝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티몬을요, 제가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이게 쿠팡만큼 이슈를 끌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쿠팡이 이슈를 끌었으니까 네. 티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으나, 네. 비교가 돼서,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오히려 그게 투자자들에게 솔깃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일단 쿠팡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티몬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변화가 강하지는 못했고요. 네. 또 관련주들도 거의 비슷한 종목들은 같이 겹쳐지는데 두 번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고점에서 좀 빠르게 내려오다가 네.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티몬의 위상을 보게 되면은 일단 쿠팡과 비교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특히 대표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1,787억, 영업 손실이 770억입니다. 그러니까 즉 쿠팡에 비하면은 쿠팡의 거래액수 뭐 7조대 이런 때에 비하면은 많이 아직까지는 작은 수준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전자상거래 쪽에서 흑자가 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 중엔 일단 매출이 가장 커야 되겠죠. 그 매출을 통해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로 파악하면서 실적 흐름들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매출이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작년에 어떤 광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 이커머스 최초로 창립 10년 만에 월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 쪽으로도 광고를 했던 모습을 제가 살짝 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제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이제 10년 만에 업계 최초로 월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니 네. 티몬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상장한다 혹은 이런 이슈를 확 끌게 되면은 뭔가 이벤트라면서 투자자들 다시 한번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다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티몬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다른 이커머스 비해서 뭘 잘하나? 뭘 잘하나? 네, 그리고 찾아봤더니 네. 지금 있어요? 네, 저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네,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타임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십니까 이거? 그게 뭐죠? 초단위, 분단위로 특가 상품이 바뀐답니다. 네,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딱 사야겠네요.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네. 편이 아니라서 네. 모르겠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 가입자가 47%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작년에 바로 생긴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쪽의 효과가 점점 나오지 않나라는 쪽도 눈에 띄고요. 또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와 비슷한 쪽이죠. 또 슈퍼 세이브라고 합니다. 뭐 야구 용어도 아니고요. 네. 근데 유료 멤버십 회원이 가입자 규모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배가 늘었고 매출도 5.5배, 그리고 건당 구매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워낙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떤 가시적으로 나왔던 대표적인 언택트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눈에 띈다는 관점들이 계속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타임세일이라는 이 구간을 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계속 자주 봐야 되니까 이걸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티몬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니 관련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자결제주가 또 쭉 움직이길래 네. 어떤 쿠팡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이번에는 티몬 티몬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제를 담당하는 게 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네, 차이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하나투자증권과 SK네트워크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티몬도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자결제주의 어떤 가장 큰 수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KG 모빌리언스나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받았지만 아직 어떤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음봉이죠. 네. 어떤 차익 매물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흐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티몬 관련주도 쿠팡 관련주와 비슷합니다. 전자결제주 있었고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하나투자증권의 경우는 차이코퍼레이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커머스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쿠팡이 이렇게 높은 시총을 평가받다 보니 네이버에 대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네. 다른 그 커머스에 대한 평가들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커머스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들로 따지면? 그러면 또 티몬 비슷한 또 친구가 있죠. 네. 앞서 얘기했던 위메프. 위메프. 예, We Make Price. 네. 위메프입니다. 뭐 PPL 아닙니다. 네네. 네. 근데 여기서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티몬과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월간 사용자 수가 한 4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적은 매출이 작년에 보게 되면 3,800억 대다 보니까 지금 티몬보다 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20년 자료가 티몬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업 손실은 540억,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때 2015년도에 NC소프트의 김정주 회장 쪽에서 한 1천억 대를 유치했다는 소식 쪽에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뒤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들인데, 그밖에 또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을 보게 되면 예전에도 나왔듯이 이제 아직 네이버가 17%로 가장 1위고요. 쿠팡이 2위 13%. 그러면 그 다음이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 옥션 아시죠? 네. 이쪽도 하시죠? 네, 다 하시는 걸로. 네, 네. 그래서 한 12%대. 그리고 또 11번가가 6%대, 롯데온이 5%대인데 롯데온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카카오가 2%대. 그러다 보니까 기타로 잡히는 게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중소형 이거 커머스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뭐 네이버, 쿠팡이 아직 주도적인 흐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점유율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쿠팡과 네이버 쇼핑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네. 티몬 100초 어택, 10분 어택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100초 안에 사거나 10분 안에 사면은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또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쭉 봤을 때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티몬 관련주를 살까? 에이, 그것보다 네이버를 차라리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 부분에서의 카카오도 또 한번 광고 수익도 그리고 쇼핑으로 이어질 테니 카카오를 사자, 이런 대기업을 노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 알아야 될 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쿠팡이 가서 얼마만큼 뉴욕에 상장돼서 여러 흥행을 가지 하느냐. 그렇지 네. 그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때부터 아마 재조명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일단 약 한 달 정도는 살짝 기다려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또 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옥션과 함께 계속 그 G마켓이죠. 이쪽도 일단 지금 홈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또 11번가는 아마존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각 변동은 나올 수 있겠죠. 여기다가 네이버는 배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CJ 대한통운과 당일 배송.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주문하게 되면 당일에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마트와 SSG.com도 지금 네이버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종횡 연합들이 계속 눈에 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또 덩치가 큰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래도 어떤 위상이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회사들이 쭉 네. 나오고 있어요. 이마트도 그렇고 SSG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이제는 이러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없는 세상은 정말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배달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커머스 관련주 중에서 그러면 김미수 대표님이 꼽은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커머스가 커지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박스죠. 아, 네. 택배. 예, 네. 받는 즐거움, 까칠까칠한 박스에 받는 즐거움 네. 이게 가장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골판지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골판지 업체들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뭐 많게는 뭐 20-30%는 기본으로 상승했는데 국내 업체들은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가장 덩치가 있는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제지가 가장 최선호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작년이었죠. 대양제지가 화재가 나면서 원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웃돈을 줘도 못 구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스프레드라고 하는 쪽이 벌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뭐 자산이나 그리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가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 모멘텀이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2017년도 이때처럼 주가가 폭발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싼 종목들은 담아야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나올 때를 노리자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PBR로 보게 되면 뭐 0.3배, 0.4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높이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정도까지도 본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뭐 가격대 최근에 단기 눌림목들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런 쪽에서는 공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관리 가격은 뭐 4만 원대 초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실적 흐름들만 이번에 또 1분기 때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앞에 있는 가격대는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세아 재질을 꼽아 주셨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대형 포장을 안 꼽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약간 좀 그래도 시장 지위가 있고 그에 따른 변화를 나오는 부분들을 좀 계산하면서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신대양제지라든가 또 최근에 뭐 대양제지를 이제 공개 배수하겠다 이런 모멘텀 때문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세아 그룹을 저평가 측면적으로 좋아하고 있고요. 네. 아세아 시멘트나 아세아 또 제지 또 그를 아우르는 또 지주회사 아세아 같은 네.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커머스 기업으로 꼽아주실 줄 알았는데 택배 쪽으로 봐서 또 골판지 원지로 봐서 아세아 재질을 골라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4만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의 티몬 수혜주, 티퐁이라고 했네요. 쿠팡이랑 합쳐서 티몬 수혜주 아세아 재질로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